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것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삶의 반경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저이지만 의외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여행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생의 로망이 배낭여행일 정도로 여행은 청년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취미인데요. 오늘은 여행을 주제로 가볍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 6시부터 옥천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살이입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역마살 껴버린 이소, 효선, 봄이고요. 네, 해수입니다. 와. 다들 제가 말해준 수식어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수식어였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효선님은 자칭 집순이, 타칭 프로 외출러라고 적었고요. 봄님은 방구석 러지만 주기적으로 바다는 건너야 하는 봄, 그리고 해수는 삶이 여행이 되어버린 해수라고 적었는데요. 네. 네, 제 삶이 왜 여행이 돼버린 거죠? 적을 말이 없어서 적어봤어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행인데요. 여행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다들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혹시 효선님부터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나요? 네. 저는 그냥 호기심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쨌든 저라는 사람으로서 한 명의 인생밖에 못 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행을 가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행을 가면 사실 내가 지내던 공간과는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에 가면 사실 같은 것도 조금 더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서 뭐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다른 여행지에 가면은 같은 나이라도 다른 삶을 살았고 사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약간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행지에 가면 또 다른 제가 생기는 것 같달까? 네, 왜냐하면 약간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저의 모습도 보게 되고, 사실 저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더 연락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딱 한 번 보고 많은 사람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맞아요. 사실 친구들한테도 못했던 속 얘기를 같이 이제 또 그 분위기 속에서 할 때도 있고 약간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나의 모습도 보고, 내가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 와서 이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다 같이 되게 그 시기 때는 심각하게 나누는 고민이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기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네. 저 효선님 얘기 들으면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또 다른 내가 된다는 거. 저는 사실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 그 관광보다는 배낭여행을 더 좋아하는데, 그 낯선 나라에서 뭔가 낯선 사람들과 낯선 언어로 소통하는 일이 진짜 또 다른 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성격도 좀 인싸로 바꾼다고요. 네? 아니, 히키코모리시잖아요. 아니, 한국에서. 인싸가 돼요, 진짜. 옆에서 이제 엄마랑 같이 여행 간 적이 있는데, 너 왜 이렇게 애가 활발해졌니? 이런 얘기를 들었어. 베트남 여행 같이 갔었는데. 질문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좀 인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낯선 예시가? 사람들 말도 되게 잘 걸고 되게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 인싸들의 아니 여유가 그러니까 있었나요? 일단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건다, 이게 키포인트죠. 저는 절대 한국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말을 걸지 않는데 그런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완벽한 이방인이다, 여기서는 그런 정체성이 조금 되게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18살에 사실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는데 그때 뭔가 혼돈과 무질서의 나라 인도를 갔다 오면서 그 인도라는 사회가 그냥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안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뭔가 정답이라고 정해놓은 어떤 인생 루트 같은 것들, 그 중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들, 이런 게 그 나라에서는 전혀 그 나라 사람 전혀 통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다양하고
다양한 세상과 가치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되게 여행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해수는 어떤가요? 아, 네. 저는 여행을 왜 좋아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분명 있는데도 맞아요. 알아듣잖아요. 네. 그 경험이 너무 재미있고 거기서만 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 문화가 또 다르다 보니까 같은 그러니까 저는 그 같은 유럽이라고 해서 내가 기차를 타고 하루 지나왔을 뿐인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게 어딘 두 줄석이고 어딘 한 줄석이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볼거리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 나라만의 분위기나 그 나라에서 나는 이게 공기의 그 느낌? 아니, 공기 냄새가 그치, 냄새가 달라요. 공기 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공기의 냄새가 다르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만 또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여행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좀 말을 해보자.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를 다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아하는데 전 사실 그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 진짜요? 의외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그렇고. 네. 여기는 인싸,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무서워서 잘 안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 내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새로운 환경에 떨어지는 걸 내가 의외로 잘 즐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행을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제 생각에서도 좀 벗어나서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때문에 배워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까 혜진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기처럼 저는 약간 언어가 좀 되게 큰 게 약간 한국에 있을 때 딱 도착하면 사실 아무런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막 들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근데 뭔가 외국에 가면 뭔가 내가 의식을 해야 들리고 의식을 안 하면 잘 안 들리는? 웅얼웅얼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냥 마치 배경음악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전 너무 새로워서 그래서 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들 여행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여행에 대한 꿀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봄님 먼저 꿀팁 알려주실 수 여행 있나요? 꿀팁이요? 여행 꿀팁 뭐 딱히 없어도 생각나는 게 그 해외 여행지에서 보통 소매치기나 강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그런 걸 좀 두려워하고.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옷차림에 되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여행 온 것 같다 하는 사람처럼 입으면 안 되고 약간 좀 거지같이 입으면은 절대 행색이 이렇게 추레하게 다니면 절대 네, 약간 강도나 거지룩으로. 소매치기를 당할 일이 전혀 없다. 대신 사진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제가 20살 때 막 그 여행 갈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못 보겠더라 차마 너무 어떻게 저러고 다녔지 할 정도로 어떤 룩이었나요? 어떤 룩이었나요? 그냥 뭐 거기 사는 그냥 거지 같았어요. 아 그럼 그냥 추리닝 이런 거 챙겨가는 거예요, 대부분? 네네네 그냥 뭐 정말 그것도 있는 옷 중에서도 거의 이제 거기서 버릴 만한 옷 이런 거 챙겨가가지고 그때는 네. 이거 굉장히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여행간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 한 번도 강도나 소매치기 다닌 적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최고의 꿀팁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다른 여행객 그 책자에도 나오는 약간 어떻게 보면. 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혜수 또 꿀팁이 있나요? 실제로 그 유럽에 그 남자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오. 적이 있거든요. 파리 지하철이었는데 네. 근데 저희는 겨울에 갔거든요. 그래서 겉옷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핫팩밖에 없었고 네. 모든 물건은 이제 신체 내부에 가방을 하나 더 작은 가방을 착용을 해서 안 보이게 이제 아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만 다녔단 말이에요. 진짜 간소하게 다녔어요. 네. 근데 그 소매치기가 개찰구에서 나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뒤에서 손을 내 손이 들어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손을 넣는데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 들어온 줄 몰랐는데 왜 걸렸냐면 거기에 핫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뭐가 뜨거우니까 깜짝 놀래서 손을 이렇게 움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헤이 그랬더니 갑자기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소매치기를 안 당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만약에 여름이 아닌 겨울에 갔다면 겉옷 주머니나 겉옷에는 뭔가를 넣지 않고 핫팩만 넣고 다니시면 정말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행을 갈 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꼭 내가 가보고 싶은 스팟만 딱 그날 정하고 거기에 가서 그냥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행 계획을 좀 변경하기도 해요. 내가 영국에 갔을 때는 대형 박물관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날 시간이 저희가 너무 짧게 갔어가지고 아쉽지만 우리 최대한 많이 뭔가 이것저것 보자. 그래서 그날에 이동 계획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박물관에 갔다가 그 계획을 다 취소하고 하루 종일 박물관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뭔가 그런 이벤트들이 또 여행을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 계획이 만약에 여행 가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낯선 상황이다 보니까 겪게 되는 해프닝 같은 게 나중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즐기면 여행 가서 더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옆에 있는 효선님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금방 얘기했지만 우선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저도 약간 그냥 목적지만 정확하는 거거든요. 제주도면 제주도, 뭐 어디 부산이면 부산, 그냥 부산 가서 바다 봐야지. 약간 어느 바다도 정하지 않고 가요. 그냥 우선 바다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냥 바다 가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부산역에 내려서 그때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사실 그렇더라고요. 막 내가 어딜 제가 P형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J형처럼 그런 걸 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계획표를. 그리고 사실 기차도 지연이라는 게 있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시간을 못 맞추면 뭔가 망가졌어라는, 옛날에 처음에 갔을 땐 그랬어요. 망가졌어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는데 사실 또 지나고 보면 사실 그게 다 추억이고 재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사실 해외여행은 저도 많이 안 가봐서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가도 돈만 어느 정도 있다면 그냥 가도 소매치기 당할 일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소매치기 당할 일 거의 없고 사실 진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는 경찰서 가서 울면 되지 않을까. 경찰서 벤치 한쪽에서라도 자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새롭잖아요. 그냥 노선도 보고 이 노선 타면은 바다 가네 이러면은 그거 타고 그냥 멍하니 다른 사람들 계속 타는 사람들 보면은 또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거든요. 다양한 짐을 가지고 타고 그리고 가서 막 6시 내 고향 같은 거 보면 알지만 버스에서 막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좀 재밌거든요. 그런 거 들으면서 약간 가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알찬 여행을 하고 싶으면 나는 약간 알찬 여행을 하고 싶다. 뭔가 아무것도 안 정해진 건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소가 처음 떠날 때처럼 두렵다 이러시면은 제이형 친구한테 야 어디 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그 친구가 아예 플랜을 다 짤 거예요. 약간 무임승차 무임승차가 아니죠. 그러니까 야 너 여기 안 가고 싶어? 이러면 그 친구가 가고 싶으면 그 친구가 이미 스팟하고 막 어디가 촬영지고 이걸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무임승차형인 것 같아요. 그 대신 무임승차를 하지만 아무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따라갑니다. 그것은 너무 약한 것 같은데요. 그냥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고 먹은 거 다 맛있다고 해주고 맛있다 이러고 해주면 돼요. 근데 제이 형이 그렇게 짜왔을 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평불만 친구가 있죠. 그쵸. 그리고 가장 꿀팁 중에 하나, 해외여행 갔을 때 꿀팁 중에 하나는 저는 엽서 보내기. 네,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날 이제 숙소에서 엽서를 갔던 스팟 같은 데 가면 다들 해외여행 가면 기념품 샵에 다 특이한 걸 기념품 팔지만 엽서는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가볍고 어딜 딴 데 가도 누구한테 훔쳐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숙소 와서 그날의 일기를 엽서에 써가지고 그 보내기도, 그 다음날 이제 여행 출발할 때 우체통에 넣고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공항에서 마지막 잔돈 남은 거 어쨌든 처리해야 되잖아요. 이걸로 우표 사가지고 붙여서 하고 나면 한 일주일 뒤면은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창 삶에 지쳤을 때
아 내가 또 왜 이러고 살지 이랬을 때 그 여행 갔다 온 그걸 받으면 좀 더 아 그래 그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또 다른 경험을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재밌네요. 근데 저는 사진 찍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엽서도 엽서인데 뭔가 그 엽서 사진과는 다른 내가 본 시각의 사진들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걸 막 프로처럼 잘 찍지 않더라도 나중에 봤을 때 되게 재밌기 때문에 비록 저도 옷을 굉장히 현지인처럼 입고 돌아다녔지만 패딩으로 연명했지만 그렇지만 또 그래도 그 남아있는 사진들이 또 보면 재미있는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좀 많이 찍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진 하니까 갑자기 친구 생각났는데 친구가 그 모나리자를 보러 갔는데 모나리자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친구는 어차피 모나리자는 우리 다 보는 거니까 모나리자를 보는 사람들을 찍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는 사진 찍었거든요. 그런 추억이 남겨있는 걸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꿀팁 사실 혜수랑 똑같은 게 저도 큰 거만 정해놓고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저는 약간 계획형이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계획대로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정하고 그 안에서 즐기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여행에 대한 꿀팁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음악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김동률의 출발을 선곡을 했어요. 사실 여행에 이 정도로 알맞은 노래가 싶을 정도로 저는 전주만 들어도 좀 설렘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라디오도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잔잔하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선정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노래는 잘 들으셨나요? 여기 노래 마지막 부분 가사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라는 부분이에요. 여행을 모두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단지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떠나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여행 경험을 나눠볼까요? 혜수님,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제일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세 개를 딱 꼽아봤습니다. 세 개나? 세 개나 세 개나? 짧게 세 개. 일단 하나는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그날 그 유럽에 갔을 때 에피소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세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날 세탁소에 세탁만 맡기고 그게 세탁이 되는 동안 그냥 주변에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가게에 들어갔는데 제가 평소에 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영국이었어. 영국의 음식이 맛이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 그 콩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가면은 맛이 없다고 그렇게 유명한 영국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네. 하나는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물관에 갔을 때였는데 제가 아까 하루 종일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하루 종일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박물관에 그냥 혼자 가만히 덩그러니 서 계세요.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라는 푯말만 하나 있고 앞에 유물들이 쫙 있는데 한 사람이 서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뭔가 궁금해서 가봤죠. 근데 거기서 이제 구석기 시대의 그 유물을 만져보게 해주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워낙 유물이 많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가져온 훔쳐온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본인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물론 우리 게 다 아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돌고래 이빨로 만든 목걸이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색깔이 그러니까 노란 조금 더 커다란 이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3-4개 정도 섞여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같니? 그러더니 이게 사실은 돌고래 이로 만든 그런 목걸이인데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 거는 영국에 있는 돌아다니는 개의 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망가졌는데 돌고래 이빨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이거를 갈아 끼웠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온 어떤 자그마한 조그마한 그냥 항아리 같이 생겼는데 되게 자그마한 거였거든요. 그 안에가 조금 까맣게 생겼어요. 이게 뭔지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뭐지? 막 이렇게 보잖아요. 네. 막 고고학 1장 이러면서 절대 새로 낯선 물건에는 손가락을 넣지 않는다. 독이 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장난을 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그냥 넣으면 손만 닦으면 된다. 이러면서 장난을 치시는데 그 설명을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몽골에 갔을 때였는데 거기 몽골은 다 어린 아이들도 말을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보기에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좀 가르쳐 주더니 그냥 너 그냥 혼자 타? 이러고 그래서 저 3시간 동안 말이랑 같이 놀았거든요. 그냥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막 말이랑 같이 저기저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물 마시고 싶어 해서 물 마시길 기다려주고 그러고 어느 우연히 언덕을 타고 쭉 올라갔는데 어떤 조그마한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아주머니가 저랑 동생이랑 같이 있었는데 애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니까 이리 와봐 그러시더니 거기서 직접 만든 야쿠르트 같은 그 요거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먹을 걸 막 주시면서 뭐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아까 언어를 못 알았잖아요. 제가 몽골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영어로 어쨌든 뭔가 얘기를 하지만 그쪽에서도 제 말을 다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너무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네요. 효소님 너무 끄덕끄덕거리시는데 혹시 효소님도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이자 이제 처음 해외여행을 한 번 가봤거든요. 사실 해외를 나간 거 2번째긴 한데 여행을 간 거는 한 번이었는데 그때 대만을 갔었는데 대만을 갔을 때 그 중전기념당을 원래 친구랑 거기가 이제 또 스팟이다 보니까 여행지 스팟이다 보니까 거기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한정거장 떨어진 데 가서 우리 걸어가자 이렇게 하고 걸어러 가고 있는데 진짜 대만도 약간 중국이랑 분위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진짜 하나 이국적인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되게 그 가는 길에 되게 뜬금없이 그래서 저 건물이 뭘까? 저기를 들렸다 가자. 그래서
그쪽으로 들렸다 가는데 사실 사진 찍다 죽을 뻔했다?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 건물에 이제 가봤는데 그 건물 앞이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뒤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들 사철나무 심어져 있고 이렇게 뒤편을 봐가지고 그럼 앞편으로 가자 이러고 이렇게 걸어갔는데 다 그 안에 이렇게 약간 그 검은 에쿠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차들. 그게 이렇게 쫙 있고 해가지고 군인들도 있고 이래서 친구랑 처음에 의외인가? 이러면서 아 근데 여기 되게 건물이 예쁘니까 사진 한 장 찍고 가자 이러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서서 이렇게 있는데 군인이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뭐 영어로 했는지 중국어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래요. 계속 가래요. 그래서 아 여기가 정중앙에서 찍으니까 옆으로 좀 비키라는 건가 보다. 여기가 차 나오고 하는 곳이니까 옆으로 비켜서 좀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철조망이 이렇게 철망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옆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니네 가라고 여기서는 사람이 서서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지나가는 것만 가능하다. 너희가 계속 거기 서 있으면 우리가 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아까 혜순마님처럼 사실 정확하게 서로가 소통하진 않지만 내가 더 있으면 총 맞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지나갔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문화나 이런 걸 모르고 가면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거기가 약간 총독 건물? 그러니까 저희 같이 약간 어떻게 보면 청와대나 이런 건물과 비슷한 거였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서서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랑 와 여행지 가다가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여행을 계속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 봄님. 저요? 네.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많긴 한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20살에 친구들 둘과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을 배낭여행 갔었는데 저희가 원래 친구랑 같이 가면 올 때 따로 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행하다 너무 많이 싸우니까. 근데 저희가 무사히 잘 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저희 원하는 바가 다르면 서로 각자 다녔거든요. 셋이 찢어서. 그래서 그날도 이제 라오스 남부였는데 셋이 원하는 바가 이제 달라서 각자 이제 언제 찢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명만 스마트폰 있었고 저는 그때 피처폰을 사용 중에 아예 핸드폰도 안 갖고 갔어요. 나머지 친구들 둘도 그렇고. 그 셋이 아무런 연락을 할 방도가 없었지만 그냥 몇 날 몇 시에 언제쯤 만나자 이런 거만 하고 이제 갔었는데 저도 어쨌든 그때가 당시에 라오스 오지 마을에서 그 어떤 섬으로 갔어야 되니까 그 아무런 그 의지할 스마트폰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도 어찌어찌 물어물어 잘 가서 뭐 버스도 한 8시간 타고 뭐 배도 타고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현지인들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막 영어는 잘 안 통하긴 하는데 그 어떤 서로 이 어리숙한 외국인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되게 행복했다? 왜냐면 진짜 그거 20살 아니면 지금은 할 수 없는 여행인 것 같아서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현지인들과 정말 만날 수 있었다. 낯선 외국인한테 베풀어주는 호의와 감정들을 되게 감동 느끼면서 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2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가 쿠바에 갔을 때 쿠바는 이제 와이파이 존이 따로 있어서 네. 거기서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인 가이드를 찾았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뭐 와이파이 카드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존에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뭐 며칠 날 4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저랑 제 친구가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4시에 그분이 올까 말까에 대한 그 설레임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 때는 나 가고 있어라는 카톡을 꼭 했었는데 하루 전에만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전 사실 계획형이라 이런 기다리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초조함이 있는데 그때 뭔가 즐기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요. 이제 두 번째가 사실 엄청 큰 거였는데 제가 세계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냥 약간 세미 세계여행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오로라랑 그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일출을 보는 거 이 2가지가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 2가지 목표에 맞춰서 일정을 짰는데 그 오로라는 제대로 봤는데 이제 오는 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볼리비아 국경을 넘다가 친구가 핸드폰을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도난을 당한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핸드폰이 저밖에 잘 없었는데 차려입었었네요. 그렇죠. 잘 차려입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윤희에서 낮에 놀다가 저는 핸드폰을 그 안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둘 다 핸드폰이 없는 상황인데 일출을 보러 가려면 12시에 밤 12시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둘 다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널 깨워줄 테니까 너는 자라 했는데 저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예 못 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여행의 목표가 약간 그게 좀 컸단 말이죠. 우윤희 소금 삼아. 근데 그날 패키지 여행을 아예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 간 목적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하루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약간 누워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진짜 여행에 오려고 했던 목적이 브이로그 못 봤지만 이 와중에서 혼자 생각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좀 배우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에피소드를 나누니까 좀 재밌네요. 네. 여행이 사실 마냥 즐겁고 재밌는 것으로는 가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과 그 안에 담긴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의 여행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계속 가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다들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봄님? 네, 저는 국내는 울릉도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울릉도는 사실 쉽게 그 비행기 안 뜨니까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배도 뭔가 상황이 나쁘면 결항을 한다거나 이러니까. 그리고 사진 속에 봤는데 울릉도 너무 근데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에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리고 해외는 뭐 남유럽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디든 코로나만 아니면 어디든이로 바뀌었습니다. 네. 혹시 남유럽에 가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남유럽 사실 뭐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그쪽 유럽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남유럽 일단 유적지 그 시대 유적지가 되게 맞아. 살아있어. 끌리고 그리고 음식이 맛있대요. 맞아요. 이탈리아의 젤라또가 그렇게 맛있다고. 맛있지. 저 못 먹어봤는데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젤라또를 매일매일 먹었다니 너무 맛있어서.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 친구야?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졌어요. 젤라또가 젤라또지 이랬는데 대체 무슨 맛이길래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는데 저걸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아니, 갑자기 끼어서 너무 죄송한데 젤라또 그 리조 젤라또라고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네. 이탈리아에서 먹을 수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요. 쌀이라서 기대했어요. 재밌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혜수님 있으신가요? 네. 젤라또 얘기하다 질문을 까먹었는데요.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질문이죠. 네.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 사실 저도 남유럽을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 특유의 그 풍경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유적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진짜 저는 가보고 싶은 데 너무 많은데 저도 오로라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남극도 꼭 가보고 싶어요. 북극이랑 네, 북극과 남극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정글이나 열대우림도 가보고는 싶은데 제가 좀 벌레를 무서워해가지고 거기는 약간 엄두가 안 나고 남극과 북극은 추위만 이렇게 잘 견디면 벌레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내가 핫팩으로 쟁여가고. 네, 핫팩으로 잘 쟁여서 가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효사님? 저는 우선은 봄님이랑 비슷했던 게 울릉도를 갔다가 독도를 너무 한번 맞아. 보고 오고 싶어요. 사실 진짜 독도가 약간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선택받은 자만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듯이 진짜 대결항? 그러니까 울릉도까지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맞아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고 오는 것도 힘들고 독도를 운 좋게 보고 왔다고 해도 자기 일정대로 울릉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더 힘든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전 독도를 가보고 싶어서 독도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울릉도에 갔다가 왜냐하면 울릉도 가면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한다는데 사실 전 낚시 이런 거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독도를 보고 싶기 때문에 가는 김에 울릉도를 보고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 또 얘기하자면 한라산의 백록담을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한라산을 2번을 가봤는데 이제 중학교 때 가보고 제주도 친구들이랑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 갔었는데 겨울에 갔어요. 한 번은 여름, 한 번은 겨울에 갔었는데 그 올라갈 때마다 그 나무들의 생김새가 너무 다른 게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진짜 약간 흙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있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특히 겨울에 가보시면 진짜 예뻐요. 눈꽃 핀 게 너무 예쁜데 네 그래서 그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태풍주의보, 풍랑주의보가 떠가지고 네 정상에 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기상악화로 못 간다고 하는 그 푯말 앞에서 약간 우는 척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진달래 대피소까지만 가도 너무 예쁘고 진짜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눈꽃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데가 있어서 또 다시 가보고 싶고 해외는 그냥 사실 걷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사실 제일 가보고 싶었던 건 산티아고 순례길. 그런데 가보고 싶지만 아직도 안 가봤던 이유는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사실 저희가 언어를 잘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건 또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호기심이 많은데 질문을 하면 문제는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아니면 독일에서 옥토버 페스타라고 해서 맥주 축제가 열려요. 그 시기에 한번 독일을 가보고 싶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에 가보고 싶었는데요. 아까 그 본인이 인도 말했을 때 진짜 부러웠어요. 근데 약간 이게 제 그 편견이 아니라 뭔가 로망이기도 한데 그 제가 대학교 때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지스 강이 사실 인도 사람들한테는 삶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신 같은 존재다라고 말했을 때 겐지스 강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신의 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삶에서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의 품 속에 들어간다는 그 느낌을 사실 우리가 받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게 겐지스 강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겐지스가 들어가고 싶나요? 거기 진짜 더러운 곳인데 거기 네, 더러운 곳은 알지만 그냥 뭔가 그 상황들을 보고 싶어요. 사실 저를 담그기보다는 그 본인이 사람들. 들어가기보다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그 사람들 들어갈 때 표정과 이런 걸 보고 싶다. 개수 느끼고 싶다. 그냥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혹시 보셨나요 그때? 네네. 겐지스강 어떠셨어요? 가서 그 바라나시라는 거 유명한 곳인데 거기 한쪽에는 이제 그 시체를 태우고 안쪽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냥 이런 상황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저 가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근데 네네. 여러분 추천합니다. 말한데 다 가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사실 다 가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북극 남극은 안 가고 싶어. 그런가요? 저도 네. 거기는 궁금하긴 한데 내가 가고 싶진 않은. 그렇군요. 다큐에서 볼게요. 네. 네, 저는 여러분이 말한 백두산도 가고 싶고 독도도 가고 싶고 인도도 못 가봤으니까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래 듣고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노래 누가 추천하셨나요?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자유롭게 못 쓰니까 보통 음악 들으려면 이제 다운받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여행 갔을 때 그 콜드플레이 앨범을 다운받아서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그 중에서 미얀마 바간이라는 지역에 이제 일출을 보는 그게 그냥 다 거기 가면 일출을 보게 돼요. 그게 유명한 그 코스라 거기에서 이제 되게 높은 불탑에 올라가서 들었던 노래고 콜드플레이의 픽슈라는 Fix You 라는 곡입니다. 네, 그 기억에 나면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And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er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Tears stream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not replace. Tears stream down your face, and tears stream down your face. I promise you I will learn from my mistakes. Tears stream down your face, and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아, 노래 진짜 좋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다른 지역이나 한국이 아닌 곳들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옥천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여행을 했다면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뚜벅이인 효선님의 의견이 가장 궁금한데, 효선님 어떠셨나요? 저희 다들 뚜벅이인 적이 없던 것처럼 저한테 여쭤보는데 저는 사실 여행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다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새로운 거와 새로운 언어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는 아무리 사투리가 들린다고 해도 새롭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친구들이 왔거나 했을 때 생각했을 때 가장 불편한 건 교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는 뚜벅이다 보니까 진짜 개인차가 특히 원래 공유차를 하는 거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옥천에서 지금 없어져가지고 더 그런데 약간 옥천의 구경 같은 거를 홍보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앞과 장소랑 또 장소끼리 원래 이렇게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대, 강한리 뭐 이런 거 약간 옆에 다 붙어 있듯이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저희는 옥천이다 보니까 좀 떨어져서 면 단위에 한 개씩 저희 거의 스팟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해도 딱 그 스팟 앞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동네 근처에 가서 어디로 걸어가거나 뭘 해야 된다 이렇게만 있고 또 그런 게 또 표지판이 자세하지 않다. 이제 차량을 위한 그러니까 차 표지판 보면 500m 가서 옆으로 가면 뭐 이렇게 용암사 약간 이렇게만 있지 용암사가 이 길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거는 좀 중간중간 길에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여행을 하면서 불편했던 건 교통이나 이제 안내 표시가 좀 너무 없는 게 불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약간 옛날에는 가게가 있었어요. 저도 제 동네 살 때 가게가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동네 요즘 전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동네를 여행하다가 사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뚜벅이는 미리 챙겨가지 않으면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계획형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말지 이런 건데 가다가 진짜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어서 물을 사 먹거나 초코파이 하나라도 먹고 싶어도 진짜 가게가 없어서 기진맥진해서 더 지쳐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옥천에서는 사실 어딜 갔다 오면. 그래서 가끔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동네 애기들을 보면서도 또 느꼈던 게 이 애기들은 갑자기 과자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사 먹지? 약간 이런 생각. 저는 옛날에 과자 먹고 싶으면 1,000원 이렇게 들고 앞에 놀이터 옆에 있는 가게 가서 사 먹었거든요. 근데 그 가게가 없어지고 나서 진짜 불편하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행도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게 충족돼야 좀 더 즐거운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교통 얘기할 때 봄님이 굉장히 많은 끄덕임을 보이셨는데 혹시 봄님 네? 의견 뭐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저요? 그래서 저 기본적으로 활동적이진 않으니까 내 여행도 사실 잘 다니진 않거든요. 아까 인도와 어디 갔다 왔죠? 근데 기본적으로 활동적이지 않거든. 그래서 옥천은 사실 그래서 더더욱 갈 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옥천에 살아서 그런가 어떤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 뭐가 경주처럼 유적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주도나 이런 데는 자연 환경이 되게 빼어난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 네. 네. 희수는 혹시 뭐 여기 관련된 의견 있나요? 저는 이제 옥천에 유적지가 별로 없다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발굴이 좀 덜 됐다는 생각을 들기는 하는 게 물론 이제 경주처럼 모여 있거나 그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런 유적지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연찮게 문화유산 탐방처럼 뭔가 어른들이랑 같이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청산리 이원을 갔었거든요. 지난해는 이원을 가고 올해는 청산을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볼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내 여행 다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어머니가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진짜 구석구 뭔가 다른 지역을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갔을 때도 재밌었던 것들이 오래된 건물 같은 걸 봐도 남부랑 북부랑 조금 다른 뭔가 유형이 있다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것도 남도 음식과 또 강원도 음식 이런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이 주는 그런 변화로 인한 다른 경험 같은 게 되게 재밌었고 옥천은 또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다를 보러 가는 여행을 할 때면 굉장히 신이 나곤 했었는데 면 단위에 제가 어린 시절에 가볼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교통수단이 말했던 것처럼 엄청 편안했던 게 아니니까 청소년기에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 이상을 뭔가 시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집도 구읍이라서 구읍에서 읍내까지 나오는 게 사실 한 30분, 40분은 걸어야 되는 거리고 면까지 걸어가 보는 거는 더욱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옥천에 살면서도 뭐가 있는지 많이 알지 못했는데 안남에 가봤을 때도 너무 재밌었고 이원에 갔을 때도 재밌고 청산에 갔을 때도 또 먹거리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청천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캠핑도 같이 가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면에도 여행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 또 면에 들어갔을 때 재밌었던 게 그 역사 탐방을 갔을 때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이 동네에 뭐 타러 구경 왔나 이러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말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우연찮게 약간 같은 관심사를 갖게 되는 순간, 물론 그냥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뭔가 멈춰있는 그 순간에 말을 걸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옥천에서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앉아 계실 때 그냥 말 걸면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여행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저는 사실 아까 혜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약간 공감되는 게, 저도 약간 옥천에 여행을 하면서 의외로 이 옥천에 볼 게 많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점띠 뭐 활동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옥천에 있는 청산 청성에 갔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청산 청성 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내가 옥천 사람인데 옥천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 옥천에도 이렇게 재밌는 곳이 많았다면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배웠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옥천에 여행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여행을 가장 불편하게 한 요소가 저는 교통이 저도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읍과 면의 교통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면과 면의 그런 교통도 많이 힘드니까 사실 자차가 없는 이상 옥천에 여행하는 것이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안을 해보자면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냥 뭐 주말이나 예약한 시간에는 면을 좀 오갈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가고 있네요. 저희 이제 세 번째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곡 누가 선정하셨죠? 제가 선정했는데요. 네, 매번 이걸 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곡이 듣고 싶었는데 그냥 저 이야기할 거 생각하면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뒀는데, 이 노래가 전체적인 가사는 여행에 관련되진 않았는데 그냥 마침 저희가 어떤 꿀팁 이런 걸 생각하던 타이밍에 망설였던 바로 지금 이 타이밍, 나의 찬스라는 가사와 기분 좋게 부는 바람과 이 공기와 머리 위 따뜻한 햇살까지, 딱 이게 약간 내가 여행 갔을 때 좀 기분 좋게 느꼈던 그 말이랑 그 느낌이랑 비슷한 가사말이어가지고 약간 여행의 시작과 여행의 여정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었던 것 같아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찬스, 페퍼톤스의 찬스 듣고 오겠습니다. Oh
옥천에 대한 여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옥천도 여행지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나만의 방식으로 옥천을 여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여행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혜수님? 네. 네. 저는 옥천에서 여행하고 싶은 방식은 아까 살짝 실수로 얘기를 했는데 지나다니다가 그냥 옹기종기 앉아있는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옥천에 우연히 가게 되는 샛길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을 갔을 때 내가 내렸을 때 그 정류장 근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류장 옆길 샛길로 들어갔을 때 저는 거기 약간 푸르른 환경에서 갑자기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장면이 너무 예쁘고 힐링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냥 정해진 그 루트대로만 가지 않고 약간의 샛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옥천에서 여행을 하는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이소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냥 교통수단이 순환교통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특정한 날에 관광을 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옥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가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옆에 있는 효선님? 네.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주민이라서 사실 여행이라고는 딱히 못 느끼겠는데 이제 읍이 아니라면 조금 그냥 뭐 촬영지나 요즘에 그래도 좀 촬영지나 이런 게 많이 좀 있어서 그런 촬영지의 그 영화 속이나 이제 드라마 속에 나왔던 장소에 대해서 그 똑같이 따라해보는 그런 거나 재현하기 약간 이런 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소소한 아까 혜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소한 동네 산책처럼 진짜 큰 길이 아닌 샛길로 들어가면 또 보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고양이들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사실 딱히 없다고 느껴집니다. 네, 봄님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봄님까지 같이 의견을 말을 하자면 저는 사실 아날로그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침반과 지도만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거고요. 스마트폰 없이.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서 이제 가는 거죠. 사실 제가 뭐 옥천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오래 살았지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여행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닌다거나 혹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민들의 그런 도움들을 받으면서 좀 여행을 해보고 싶은 게 네. 저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함께 하실 거죠? 네, 좋아요. 네. 아마도. 말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는 거 너무 즐거웠는데요. 마지막 곡은 제가 선곡을 해봤어요. 이 곡은 Take Me Home Country Road라고 존 덴버가 불렀는데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랑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면 이 노래를 많이 들어서 여행 가는 기분이 들게 하는 저한테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선곡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볍게 청년들의 공통 관심사인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90년대생의 다양한 이야기, 청년들이 생각하는 세대 문화, 그리고 옥천 청년들의 삶이 궁금하다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와 모바일 앱 옥천 FM 그리고 KT IPTV가 있는 분은 789 채널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는 저희가 오늘 살짝 말했는데 교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교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All my memories gather round her, miner'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Dark in
painted on the sky, misty taste of moonshine, teardrop in my ey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I hear her voice in the morning hours, she calls me. The radio reminds me of my home far away. Driving down the road, I get a feeling that I should have been home yesterday. Yesterday,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